여러분, 안녕하세요. 느인고 미술교사 이경은입니다. 지난주까지 선생님이 링크 걸어줬던 참고 영상은 다들 잘 보셨나요? 오늘부터 또 다시 교과서 진도를 나가볼 텐데, 오늘은 교과서 3단원인 회화로 표현하기 부분을 함께 나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화가 뭔지, 그리고 다양한 회화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드로잉 종류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먼저 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회화란 이렇게 설명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회화란 각종 안료를 써서 뭔가 선이나 형, 색으로 평면의 형상을 그려내는 그런 예술을 회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자신의 표현이나 아니면 장식적 목적으로 행해졌는데, 장소에 따라서 동굴화, 벽화, 재단화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리고 표현 기법이나 재료에 따라서 프레스코, 템페라, 유화, 모자이크, 전통회화, 수채화, 드로잉으로 분류되기도 해요.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역사화, 신화화, 종교화, 풍속화, 인물화, 정보화 등으로 나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살펴볼 부분은 방금 언급했던 표현 재료와 기법에 따라 나뉘는 채색화 그리고 드로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프레스코라는 말을 선생님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레스코 같은 경우에는 석회에 모래를 섞은 모르타르를 벽에 바르고 모르타르가 마르기 전에 그 위에 채색을 하고 표현을 해내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활용한 거를 프레스코화라고 하는데, 지금 선생님 여기 이미지 첫 번째 띄워놓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 시스타나 성당에 있는 천장화예요. 천장에 있는 그 그림인데, 이 천장화 같은 경우에 프레스코 기법으로 사용을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있는 그런 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천지창조 아시죠? 그래서 그 중심에 이 천장화 중심에 천지창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장화를 프레스코 기법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템페라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코 기법이랑은 좀 다르게 건조한 후에 그림을 그리고 덧칠해서 채색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달걀 노른자랑 안료를 섞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계속 덧칠을 해야 되는 그런 재료 특성상 어떤 이 그림 자체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곰팡이가 슬거나 이래서 오랫동안 보존하지 못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래 부분에 보이시는 요게 지금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템페라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화 같은 경우에는 유성 물감을 기름에 녹여 쓴 거예요. 그래서 물감을 겹쳐서 두껍게 바르거나 아니면 좀 긁어내서 질감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표현 기법도 가능하고, 그리고 좀 천천히 마르고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해야 된다는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에는 수채화와 유화 질감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크릴 에스터 수지로 만든 그런 물감이에요. 그래서 부착력이 굉장히 강하고 좀 다양한 재료에 많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코백이라던가 운동화라던가 이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아크릴 물감 가지고 리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건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붓을 물에 계속 담궈줘야 되고, 그리고 팔레트에 물을 수시로 뿌려서 물감이 마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릴 때도 한 번씩 좀 써봤을 것 같은데, 가루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헝겊으로 문질러서 부드럽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루로 되기 때문에 빨리 날아갈 수 있어서 좀 정착액을 뿌려서 공정을 시켜줘야 돼요.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접하고 많이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물의 양에 따라서 뭔가 겹치거나 번지거나 흘림 이런 기법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42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제 드로잉, 소묘에 대해서 교과서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사진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영국의 이제 제임스라는 화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산의 풍경을 색연필로 이용해서 나타낸 그런 작품인데, 색연필에 이제 반복을 하면서 어떤 패턴으로 산을 표현을 해냈어요. 그래서 선이 이제 겹침에 따라서 명암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색상들을 이렇게 배합을 해서 자연의 이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작가들은 자기네 이제 주변의 대상이나 어떤 사물들을 그릴 때 좀 특징도 살리지만 자신의 이제 감정을 담아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선으로 된 거나 어떤 그림의 그런 드로잉 이제 소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드로잉에 대해서 또 설명을 지금 해볼게요. 드로잉이란 이제 먼저 그리다, 긋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끌다, 당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화면에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끌어서 표시를 남긴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드로잉 같은 경우에 선을 이제 뭐 형태로 이제 표현하는 윤곽선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굵기, 간격, 방향, 뭐 질감, 색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드로잉 재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드로잉 표현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지금부터 한번 또 살펴볼게요. 드로잉 재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연필, 펜, 뭐 목탄, 콩택, 붓, 색연필, 파스텔 등이 있는데, 첫 번째 연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 그 굵기에 따라서 이제 선의 굵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힘 조절에 따라서 진하거나 연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계속 겹침에 따라서 어떤 명암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펜 같은 경우에는 뭐 딱딱하고 좀 날카로운 표현이 가능하기도 하고, 좀 일정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탄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를 구워서 만든 숯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이제 명암, 질감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잘 지워져요. 그리고 잘 지워지고 가루로 되어 있어서 정착액이 필수인 게 목탄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콩테 같은 경우에는 연필보다 좀 진하고 강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랑 같이 또 명암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진하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정이 힘들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붓에 이제 뭐 물감이나 이렇게 먹을 묻혔을 때 들어서 이렇게 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선을 눌러서 굵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선의 강약 조절도 가능하고, 그리고 물의 농도에 따라서 농담 조절도 가능한 걸 할 수 있고,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드로잉 표현 방법에 따라서 뭐 정밀묘사, 스케치, 크로키, 데생 등 종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정밀묘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밀하게 세부까지 정밀하게 관찰하면서 그림 그려내는 거를 정밀묘사라고 하고요.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밑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뭐 대상의 특징, 분위기 이런 간결하게 그리는 모든 것들을 스케치라고 할 수 있어요. 크로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의 동작을 좀 빠르게 그리는 걸 좀 얘기를 하는데, 좀 간략한 선으로 좀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데생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한 이제 시간을 가지고 대상의 이제 형태라던가 명암이라던가 이런 걸 정확하게 좀 관찰하고 표현해내는 그런 그림을 데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걸 교과서에서 같이 보자면, 교과서 43페이지를 한번 펼쳐볼까요? 지금 세 번째 그림 수도꼭지 보이시죠? 그래서 이 수도꼭지 그림 같은 경우에 정밀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에 비친 주인공의 모습까지 표현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고 정밀하게 표현된 거를 정밀묘사라고 하고, 그리고 5번 요 5번째 하단에 있는 요거를 크로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선의 강약을 잘 살려서 대상을, 특징을 좀 빠르게 그려낸 거를 크로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44페이지에서부터는 정물화, 풍경화, 인물화에 대해서 이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한 번에 좀 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수업 영상을 할 건데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방금 얘기한 이런 재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숙지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주변에 있는 이런 다양한 사물이나 대상을 연필이나 펜을 활용해서 좀 빠르게 표현해내는 그런 크로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회화나 그런 관련된 또 참고 영상을 올리면 또 끝까지 완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얘기했던 이런 드로잉 종류라던가 표현 이제 재료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거는 선생님이 또 기말에 또 참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와 관련된 내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여기까지 또 할 건데 오늘 여기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 또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은 다른 참고 영상을 완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